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입시수다 카테고리에 맞는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4월 내내 솔루션 일정에 가득 차 있었기도 했고, 그간 강남권에서 꾸준히 운영해왔던 솔루션 센터를 목동 쪽으로 옮기고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소장님은 이제 콘텐츠 안 만드시나요와 같은 질문들을 받기도 했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히 만들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오늘은 1학기 중간고사 마감 이후에 여러분들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 생각, 그냥 내신 버리고 정시에 올인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는 데 조금의 도움을 드려보고자 하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서로는 여기까지로 하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석소장이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정시 올인의 분류입니다. 흔히들 정시 올인러라고 하면 그냥 내신 다 버리고 정시 공부만 하겠다는 학생 모두를 지칭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주로 하시지만, 석소장의 경험상 정시 올인러들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바로 능동적 정시 올인러가 있고 수동적 정시 올인러로 나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똑같이 정시를 중심 전략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타입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을 뿐더러, 나아가 각 카테고리에 속하는 학생들이 여러모로 보편적인 방해 요소에 방해를 받아서 재수의 길로 빠져드는 상황도 꽤 많았었으니까, 이번 콘텐츠를 보고 계시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본인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가장 먼저 심사숙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능동적 정시 올인러란 의미 그대로 학생의 자의적 의지에 따라서 정시 올인을 선택한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소속 고등학교가 강남 및 목동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내신은 3, 4등급 구간인데 모의고사 성적은 꾸준히 1등급 초반대로 산출되는 학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쟁쟁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소속 고등학교 내에서 갈라먹기가 심한 내신 등급을 꾸준하게 노리는 것보다 차라리 전국 단위로 산출되는 수능 등급을 노리는 효용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정시 중심의 지원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굳이 강남 및 목동권에 위치해 있는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평균적으로 내신 등급에서 모의고사 등급을 뺀 값이 2등급 이상 나오는 학생들이라면 사실 성적 구간 상관없이 각자의 상황에서 능동적 정시 올인러가 되기에 충분한 기질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석소장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바로 평균적으로 라는 워딩입니다. 특정 과목에 한정되어서만 혹은 특정 기간에 한정되어서만 내신 등급에서 모의고사 등급을 뺀 값이 2등급 이상 나오는 학생들은 능동적, 수동적 구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정시에 올인해서 좋은 입시 결과를 마주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습니다. 과목이라면 적어도 탐구 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과목,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한 과목에서 라는 조건과, 기간이라면 적어도 2번에서 3번의 모의고사에서 지속적으로 라는 조건을 두 가지 모두 만족을 해야만 정시에 올인한 끝에 실제 수능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기 이전까지는 정시 올인의 효용성이 여러분의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내신을 버리고 정시에 올인하기보다는 내신과 모의고사를 꾸준하게 병행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능동적 정시 올인러에 속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수시 지원의 마지노선을 명확하게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간 서성한 정도의 성적은 평균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서영고까지만 지원을 하겠다와 같은 계획을 의미하는데, 석소장의 경험상 능동적 정시 올인러인 학생들을 괴롭히는 것은 의외로 수시원서 접수 시즌을 앞둔 학부모님이신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직전의 학생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수능망 치면 답이 없으니까 수시에서는 한 라인 낮춰서 중경외시 라인이라도 무조건 지원을 해라 등의 이야기를 고등학교 3학년 7월 무렵부터 슬금슬금 학생에게 주입해서 수시원서 접수 직전에는 학생이 노이로제 수준까지 스트레스가 올라왔던 경우도 많았고, 특히 N수생들이 직접적으로 유입이 되는 6월 모의고사 이후부터는 성적도 성적이지만 학부모님들의 저러한 지속적인 수시 가스라이팅에 학생의 멘탈이 통째로 흔들리는 바람에 합격해도 등록은 하지 않을 대학교를 수시에서 충동적으로 지원했던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물론 저러한 갈등 과정을 겪은 학생들의 입시 결과는 당연히 또 만족스럽지 못했었고요. 이렇듯 능동적 정시 올인러의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에게 석소장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어차피 정시 올인이라는 전략을 선택한 이상 수능 당일의 컨디션이 가져오는 리스크는 어쩔 수 없이 감내를 하고 가야 한다라는 것과, 어차피 선택한 정시 올인이라면 또한 능동적 정시 올인러의 조건을 꾸준히 충족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냥 학생을 믿고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위에서 말씀드린 능동적 정시 올인러의 조건을 만족하는 학생이라면 내신 등급과 모의고사 등급 조합이 3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5등급 3등급 느낌일 텐데, 수시에서 나름대로
타협을 봐서 대학교 라인을 하나 낮춰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비일반고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그 한 라인 낮춘 대학교들의 수시로 합격할 확률이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1년의 수시 가스라이팅 과정 자체가 무의미한 면모도 있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잘 나아가고 있는 능동적 정시 올인러들에게 있어서는 저러한 소요 사태 자체가 백해무익한 면모가 있다는 점을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수동적 정시 올인러에 대한 부분입니다. 속 소장은 수동적 정시 올인러의 정의를 정시 올인러 중에서 능동적 정시 올인러의 여집합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내신 등급보다는 모의고사 등급이 잘 나오기는 하지만 2등급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잘 나오지 않는 경우, 설령 잘 나오는 과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과목 정도로 굉장히 한정적이고 심지어 몇몇 과목은 평균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내신 등급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 등 능동적 정시 올인러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시 중심의 지원 전략만을 바라보고 있는 학생들은 사실 수동적 정시 올인러가 맞습니다. 실제로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내신이 안 좋아서 정시로 승부를 보려고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보통 그런 학생들을 정시 원서 접수에서는 허수라고 칭하고는 합니다 라며 굉장히 직설적으로 조언을 드리기도 하고요. 석 소장이 이렇게 수동적 정시 올인러에 대해서 다소 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수동적 정시 올인러야말로 입시기간 내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아무런 실질적인 결과 없이 재수의 늪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재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현역 고등학교 3학년 때 잘만 했으면 수시로 합격이 가능했던 수준과 비슷한 대학교와 전공에 겨우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만큼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매우 주의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본인은 달달 암기하는 내신보다 이해력 중심의 모의고사가 더 적성에 맞는다면서 내신을 다 버리고 모의고사에 올인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내신이나 모의고사나 성적에 별 차이가 없는 것이 효용성과는 아예 상관없이 내신에서 치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정시를 노린다라고 주장을 하는 수동적 정시 올인러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면모로 인해서 수시에서도 명확한 합의점을 또한 정시에서도 명확한 합의점을 도출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내신 성적에 맞춰서 수시를 지원하기에는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아쉽고 사실 본인만 아쉬운 것이긴 한데요. 아무튼 모의고사 성적에 맞춰서 정시를 또 지원하기에는 6장이나 되는 수시 카드를 다 날려버리기가 아깝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님 사이에서 충돌이 꾸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에서 수동적 정시 올인러의 수시 정시 지원 전략은 정말로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공적인 입시 결과를 마주하는 능동적 정시 올인러들은 특정 대학교 라인 이후부터는 차라리 정시로 가겠다는 일념으로 수시 원서 접수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빠르게 정리하고 다시 수능을 위해서 착실하게 달려나갑니다. 그러한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수동적 정시 올인러들은 어떠한 선택이든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 고민이라는 명목으로 온갖 정보들을 다 찾아보며 7월에서 9월간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하는 동시에 나름 최상향부터 최하향까지 수시 원서 접수에 모두 포함을 시켜두고 본격적으로 등급 구간별 이동 학생 수가 적어지는 9월 모의고사 이후부터는 뒷심 부족 등으로 인해서 어차피 N수생 때문에 정시는 글렀다며 수시에서 혹시 모르게 찾아올 행운을 내심 기대하다가 그간 받아온 모의고사 성적과 비슷하거나 살짝 낮은 수능 성적을 마주하고는 역시 현역 수험생들은 N수생 때문에 정시로 대학 가기가 어렵네 재수나 해야겠다라고 자기 위안을 하는 패턴을 석 소장이 줄줄 읊을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는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한 재수조차 다이나믹한 결과를 내놓는다기보다는 굳이 재수를 했어야 하나와 같은 결과를 마주하고는 하고요. 석 소장이 이러한 수동적 정시 올인러에 속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시까지 끌고 갈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수시에서 어느 정도 승부를 볼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본인은 정시에서 승부를 볼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살폈을 때 수시 원서 전략 흐름과 마찬가지로 정시 원서 전략 수립 과정에서도 이리저리 치이다가 제대로 된 원서 전략을 수립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미친듯이 열심히 해서 능동적 정시 올인러의 조건을 충족을 시키거나 아예 수능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채울 정도로만 공부를 하고 수시에 집중을 하라는 의미이고요. 수시 원서 접수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아직도 수동적 정시 올인러로 구분될 만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그냥 정시 올인러라는 생각을 버리고 수시에서 승부를 볼 생각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큰애는 수동적 정시 올인러에 속하지만 대학교 입시는 잘 풀렸는데 등 반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석 소장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석 소장의 견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시 올인의 효용성에 대한
석소장 나름대로의 기준일 뿐이고 학생의 학업 역량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기준선, 예를 들면 2등급이 1.5등급 등으로 달라질 수가 있고요. 단적인 사례들만 하더라도 다른 과목 성적은 영 별로여도 모의고사에서 수학만큼은 압도적으로 100분위 100을 기록해 왔기에 남은 기간 다른 과목 성적을 끌어올리기가 훨씬 용이한 학생, 중학교 때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바람에 1학년 때는 허덕였지만 2학년 때부터는 슬슬 폼이 올라온 상황이라 능동적 정시 올인러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충분히 정시 올인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학생 등 예외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이러한 예외에 속하는 학생들이 다 나름대로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아예 별개이기는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소장이 오늘의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고대하던 중간고사를 생각만큼 잘 본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1위 1비에 가까운 단적인 생각만으로 정시 올인을 결정하기에는 앞으로의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쉽게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능동적 혹은 수동적에 대한 구분 기준은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을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 더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이고요. 오늘의 컨텐츠를 살펴보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N수생이라면 몰라도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성공적인 정시 올인러는 단순히 정시에 올인하겠다고 마음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근거를 갖고 확실하게 올인했기에 생겨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시에 가망성이 있어서 정시 올인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내신에 치이는 바람에 효용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어쩔 수 없이 정시 올인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를 꼭 고민을 해보셔야만 하고요. 오늘의 컨텐츠가 중간고사를 마친 이후에 한참 심란해진 여러분 각자의 마음가짐을 정리하는 데에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